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JJ입니다. JJ가 이번에는 무려 뉴욕에 다녀왔어요. 뉴욕! 사실 출장 때문에 갔는데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뉴욕 출장에서는 제가 소호에 가서 무려 PT를 받아봤어요. 뉴욕에서도 핫한 또 소호 거리에 있는 셀럽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는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 여기에는 놀랍게도 저희가 알고 있는 톰 크루즈, 샤론 스톤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국내 연예인으로서는 강다니엘님까지 PT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 대표 트레이너에게 찾아가서 직접 1대1 트레이닝을 받아왔습니다. 뉴욕의 때깔은 뭐가 다른지, 뉴욕 운동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1회당 수강료는 얼마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다녀온 곳은 소호의 중심부에 있는 한슨 피트니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먼저 트레이닝을 하러 갔더니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서 저한테 이것들을 작성하라고 페이퍼 워크를 주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나 이런 질병 없고요, 여기 아프고요, 저기 아파요, 그러니까 살살해주세요 라고 했던 개인적인 건강 설문조사 표를 이곳에서도 처음에 작성을 하게 되었어요. 어디 아픈 데 있냐?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페이퍼워크를 끝낸 다음에 정식으로 트레이너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필드에서 무려 30년 이상 종사를 하셨다고 하고 운동을 통해서 일가를 먹여 살린 굉장하신 분이었어요.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셀럽들이 당시의 클라이언트였는지를 물어봤더니 정말 내노라 할 만한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름이 줄줄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재미있었던 일화는 리한나가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센터에 찾아왔다고 해요. 당시에 파파라치 사진도 찍혔는데 또 이분의 철학이 나는 아무나 회원으로 받지 않아 라는 또 철학이 있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루드하거나 운동에 대해 진심이 아니거나 시간 약속에 대해서 트레이너를 존중하지 않는 회원은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고 셀럽이라도 받아주지 않는다 라는 철칙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하나가 약간 이분의 철칙과 맞지 않는 클라이언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너와 운동할 수 없어 라고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스토리도 알려주셨고요.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거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다니엘이 뉴욕에 있는 동안 이분과 함께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강다니엘 최고야 라고 하고 정말 몸도 좋고 너무 열심히 운동하고 너무 운동에 진심이라면서 정말 있는 동안 강다니엘 얘기를 어찌나 계속 하시는지. Daniel loves cats. You've got a cat. 오늘 어떤 운동을 하고 싶어? 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마침 또 전날 운동을 좀 빡세게 하는 바람에 좀 근육통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상체 근육통이 좀 있는 상태니 하체 운동을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양한 하체 운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체 근력을 만들고 뭐 엉덩이도 빌드업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줄게 라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옷을 딱 벗었습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로 말씀하시더라고. 너는 굉장히 몸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이미 멋진 몸매를 갖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She represents the industry beautifully. Thank you. She looks very good.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지방이 많이 껴있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더니 But I need diet. You need diet? Yeah. You don't look like you need diet. You look like you diet well. 제가 오히려 복부 사이즈를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감량에 대한 스탠다드 자체가 국내가 좀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It's that simple. More cardio, less calories. That's the key of decreasing body fat. 내가 맨날 하는 말 똑같이 하시네. 일단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기본적인 와이드 스쿼트를 권장해 주셨어요.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 워밍업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워밍업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확실히 또 연륜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심하게 카운트만 하는 것 같다가도 꼭 들어와야 할 타이밍에 머슬과 마인드 커넥션을 시켜야 한다. 내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조금 더 사용해서 올라와야 한다. 일어나는 것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불시시다 라는 것을 중간중간 계속 큐잉을 주셨습니다. Squeezing on the way up. When you come up, squeeze your rear end. 여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와이드 스쿼트 하고 나서 바로 스텝업을 넘어갔어요. 스텝업을 근데 바벨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무겁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니야, 널 보니까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스텝업 동작을 진행했고요. 사실 스텝업 동작은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그냥 몸을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을 들었을 때 내 코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올라갈 때와 특히 내려갈 때 모두 다 머슬에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 동작이에요.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제가 내려갈 때 정말 몸이 조금만 흔들려도 포커스 계속 하시더라고요. Focusing right here.
나도 운동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또 파트너로 운동하거나 코칭을 받으니까 또 내가 운동할 때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 조금 더 근육을 잘 동원해서 쓸 수 있구나 라는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힘들었어. 이 사람 카운트를 너무 잘 세. 보통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카운트를 좀 씹어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분 진짜 로봇 같더라고. 너무 정확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텝업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휴식 없이,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서킷으로 돌아가는 세트였기 때문에 워킹런지를 하러 갔습니다. 특이했던 거는 엉덩이로 워킹런지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허벅지 하체 근육을 사용해서 워킹런지를 하도록 티칭을 해주셨는데요. 뒤쪽에 놓이는 무릎이 거의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깊숙하게 내려가라 라고 코칭을 주셔서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해봤는데요.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허벅지보다는 엉덩이 위주로 운동을 조금 하다 보니까 하체 근육이 굉장히 보기보다 약간 편해요. 막판 가서는 진짜 하체가 막 떨리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그 리액션이 좋은 게 운동 자세를 잘하면 있잖아. 막 beautiful, nice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Beautiful. Good. Looking good. Good job. Beautiful. Deep.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또 지적도 잘하면서 칭찬도 잘해주는 이런 또 스킬이 있으셨고요. 그 상황에서 바로 또 오랜만에 레그 프레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레그 프레스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레그 프레스를 이분은 약간 스피디하게 빠르게 고반복하는 훈련으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게를 꼽았는데 진짜 겁내 무거웠어요. 빠르게 많이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어. 진짜 무거웠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진짜 몸에서 땀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 트레이너라고 그랬고 100만 유튜버라 그랬는데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진짜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와, 바로 이어서 이제 마지막 동작으로 리버스로 이렇게 스쿼트 동작을 머신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머신을 가지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스팁 데드리프트 느낌으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분은 아예 깊숙하게 동작을 시키시더라고요. 특이했던 건 먼저 와이드인 상태에서 깊숙하게 눌러앉는 느낌으로 스쿼트 동작을 진행했었고요. 이렇게 동작을 진행하고 나서 난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양다리를 좁게 놓은 상태에서 완전 내가 갈 수 있는 풀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지그시 올라왔어요. 깊숙하게 갔다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근육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이렇게 한 세트를 진행하고 나서 가볍게 호흡을 하면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원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이 세트를 2세트를 더 반복을 했어요. 나도 이런 운동을 우리 회원님들에게 시켜봤지만 3세트째가 찐이거든요. 확실히 3번째 세트쯤 되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귀신같이 알아차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너의 근육의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야. 지금 집중해야 돼. 라는 걸 3세트째에서 내가 정말 살짝 딴 생각하는 것 같을 때마다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PT를 받는군. Mind body connection. Right there. No hands.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진짜 엉덩이만 조진다 라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인 하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하체 운동 끝내고 나서 이제 복부 운동으로 넘어갔는데 디클라인에서 실업을 했는데 거의 뭐 90도 각도로 올리시길래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추천하는 복부 운동이 뭐냐라는 질문에 바로 이 운동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행잉 레그 레이즈입니다. 모든 보디빌더들이 이 동작으로 복근을 만든다. 단언컨대 최고의 복근 운동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이 행잉 레그 레이즈 가장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This is the one. It hits the lower, the middle, the upper. Okay? 제일 싫어하는 운동. 제가 다녀온 헬스앤 피트니스는요, 기본적으로 소호에 있다 보니 접근성 자체는 좋은 편이었고 PT를 하기에 딱 적당한 규모였습니다. 특별히 엄청 다양한 머신이 있진 않았지만 필요한 머신들은 다 구비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제가 수업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티칭을 할 만큼 꽤 인아웃이 있는 센터였습니다. 물론 탈의시설도 있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약간 미드에서 봤던 미국 운동부 락커 같은 느낌의 락커가 따로 있었고요. 그 안에 탈의시설과 샤워 시설이 함께 붙어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소호의 그 건물에서 주는 그런 뭔가 힙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센터였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별 특별한 디자인은 없는데 그냥 뭔가 세상 힙한 느낌. 자, 이렇게 제가 하체 운동 PT를 받아보고선 그냥 또 가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젤리니 분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이다 라면서 하체 토닉으로 무지개 반사를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표정이 좋으셨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약간 역전이 되니까 굉장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저히 못 버티고 한번 일어나셨어요. Go down, go down. Oh my god.
너무 힘들다 이거는. 진짜 다리가 타는 느낌이다. 이건 버닝 그리고 토닝에 너무 좋은 운동이다 라는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This is good for toning. Yeah, this program name is I get it. That was very difficult. 사실 런치도 남고 버피도 남았는데 더 시키면 좀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만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터내셔널 월크아웃 교류하고 왔습니다. 서로 운동도 이렇게 교류해보고 각자 좋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너희 짐에서는 어떤 운동 쓰니? 너희 짐은 이러이러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 하면서 한마디씩 덕담도 해주고 헬스장 사장님들끼리 너무 오랜만에 다른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 평소에 혼자 운동하던 것과는 다르게 또 이분의 그런 트레이닝 철학이나 이분의 큐잉에서 배울 만한 장점도 캐치할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원 세션당 얼마야? 이 대표님에게 1시간 수업을 받으려면 $300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혹시 10회 하거나 20회 하면 다운되는 게 있니? 라고 했더니 아주 정확하게 NO! 무조건 나는 회당 $300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평소에 바쁘시다 보니까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상 수업을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훈훈하게 인사를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무려 뉴욕이잖아요. 뉴욕에 왔는데 이렇게 운동 한 번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JJ가 또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벨창 호텔을 가게 되었어요. 운동하고 또 운동한 운동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뉴욕의 찐 헬장 호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뉴욕에 있는 5성급 이퀴녹스 찐 헬창이 만든 최고급 호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제가 방문했던 시기가 뉴욕의 극성수기인 9월 5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숙박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당시 퀴녹스가 1박에 거의 160만 원 이걸 가야 해 말아야 해 내적 갈등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또 반갑게도 제가 더렌치에 갔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또 만난 친구가 마침 이퀴녹스 호텔을 오픈했을 때 총 세일즈 담당이었어요. 그 친구가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싸게 예약해 줄 수 있어 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도 2번이나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게이드! 저는 호텔 예약했을 때 공항 마중 서비스를 항상 예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호텔의 서비스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세단 옵션으로 예약을 했어요. 이때 가격이 한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의 2시 가까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체크인을 한 시간은 거의 4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그런데 뭐 미안하다는 소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방에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리버뷰가 펼쳐졌어요. 우와! 너무 멋있어. 그리고 베드도 굉장히 정갈했고 전반적인 인테리어가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울이 있더라고요. 마치 이곳에서 너 운동해, 이곳에서 너 눈바디해 하는 느낌이 팍팍 느껴지는 거울 조명이 있었고요. 이 거울이 이렇게 접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펼쳐놓고 딱 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더 들어가서 안쪽에 미니바 있는 쪽 거기를 열어봤는데 세상에나 폼롤러 그리고 이거 스트레칭 할 때 미국 사람들 꼭 있어야 하는 요가 블럭 그리고 요가 매트 에퀴녹스 매트. 아니 이게 방에서 나보고 지금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너무 좋은데? 그런가 하면 TV를 켜면 오전에 네가 해야 하는 요가, 오후에 네가 해야 되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요가를 따라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되게 미국 감성이었어. 동작을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아. 심지어 어메니티까지도 바디워시가 AM이 따로 있고 PM이 따로 있어서 향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니바 아주 중요하죠. 너무 특이했던 건 각종 부스터들이 있더라고요. 비타민, 이뮨 시스템 좋아지게 해주는 거, 서플리먼트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었고 티도 되게 다양하게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직접 블렌딩한 티가 들어있었다는 거. 주전부리류는 뭐 흔하게 또 호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주전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와 이것도 특이하다. 대박 사건. 이건 뭐야? 이거 혹시 그거야? 콘돔을 호텔에서 본 거는 W 호텔 이후 좀 처음인 것 같고요. 골드 콜라겐 마스크팩. 와, 소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복에 먹어라. 패치도 있어요.
패스트 리커버리. 자, 저는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이제 방의 이모저모를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헬스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딱 들어간 순간 내가 봐왔던 그 모든 광경 중에 가장 압도적인 뷰였습니다. 일단 그 허슨야드 지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 강을 파노라마 뷰로 쫙 볼 수 있는 그 구조, 통창 뷰인데 한쪽은 완전히 허슨야드 강이 보이고 반대편은 그 베슬 뷰라고 해서 그 시티 쪽 베슬이 완전 보이는 뷰예요. 근데 그날이 미국의 노동절이라고 휴일이었어요. 스트레칭 존에서 다들 앉아서 복근 운동 스트레칭 하고 계시는데 꽉 차서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역자로 꺾어지는 구조인데요. 그 안쪽으로 프리웨이트 존이 쫙 깔려 있어요. 정말 벤치가 겁내 많은 거야. 근데 거기가 하나도 빈 게 거의 없는 거야. 특이했던 건 프리코 머신이 꽤 많더라고요. 그 밖에 뭐 해머 스트렝스나 라이프 피트니스나 이런 종류의 머신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날은 그냥 간단하게 개인 운동 목적으로 가서 가볍게 운동을 했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슬슬 저녁을 먹으려고 방으로 이동했죠. 그랬더니 이제 방에 웰컴 레터와 함께 이렇게 과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예쁘게 필기체로 직접 쓴 그런 편지였고요. 포도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운동을 때렸으니까 밥을 시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룸 서비스 되게 좋은 점은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패드로 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메뉴 종류가 엄청 다양하진 않았고 문제는 이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가격은 꽤 비싼데 가장 역대급으로 맛이 없었던 보울이 아닌가. 아니 닭가슴살 자체는 괜찮았어. 근데 그 보울 자체가 그냥 요리사를 다시 뽑으셔야 하지 않을까. 와, 어떻게 룸서비스 메뉴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지? 네.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면 퍼블릭으로 운영을 하는 짐이다 보니까 오전 5시 반에 이 짐이 오픈한다는 거, 그것이 조금 저는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저희처럼 멀리서 오는 게스트들은 시차가 있다 보니까 밤에 잠 안 오면 가서 헬스 한번 땡길 수 있거든. 그게 또 묘미거든요. 그래도 5시 반에 딱 맞춰 가면은 사람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거의 3시부터 스탠바이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5시 반이면 짐이 오픈한다고 하거든요. 짐 오픈할 때 기다렸다가 짐에서 운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호텔에 가면은 호텔 헬스장은 주로 24시간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에도 운동하러 오고 그렇단 말이죠. 여행객들에는. 근데 여기 아까 에퀴녹스 호텔은 그게 없다. 뭐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온 것도 있고 빨리 가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촬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5시까지 기다리다가 준비 다 하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니 세상에나 맙소사, 이 시간에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인간이 한 최소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고요한 운동 그 계획이 또 무산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좀 그래도 찍으면서 10분 정도 하니까 슬슬 사람들이 오더니 오마이갓 한 50에서 60%가 순식간에 차버리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타임스퀘어에 있던 뭐 언론사들이나 일부 다른 회사들이 허드슨야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해요. 전날 오후에 운동 갔을 땐 정말 영인 리치들이 가득 모여서 막 부글부글한 느낌이었다면 그날 아침은 회사 동료들끼리 약간 인사하면서 운동하는 느낌? 저는 이제 어제 하체를 했으니까 오늘은 등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등 운동을 했는데 신기한 건 풀업 머신 보통 무릎 대고선 저희 풀업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풀업 머신은 완전히 똑바로 선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풀업 머신이었는데 이게 진짜 자극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 케이블 로우도 당겨보고, 저는 또 평소에 머신을 안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헬스장에 갔을 때 한 번씩 머신 운동 해주면 또 굉장히 새롭고 재밌거든요. 쭉 운동을 돌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촬영이 어려웠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이 호텔이 감금된 상태로 살고 싶다.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여기서 그냥 룸서비스 먹고 계속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수영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룸에 있는 폼롤러도 사용을 해봤는데 트리거 포인트가 정말 자극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하체 운동한 부분을 풀어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나 이제 다음번부터 호텔 갈 때 방 안에 매트 없으면 좀 서운할 것 같더라고. 그럼 다 좋은 점만 있었냐? 아쉬운 점은 없었냐?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불편했어요.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결론적으로 같은 문제의 부분인데 호텔 게스트가 아닌 분들도 이용해야 하는 시설, 여기에 대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려면 다시 로비를 통해 가서 엘리베이터를 또 갈아타야 하는 이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 5성급 호텔에서 1박에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해 나가면서 시설을 퍼블릭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더라. 심지어 짐은 24시간 오픈이 아니라서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 본질적인 부분이 약간 결여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로컬 짐에서 운동하는 기분을 내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분들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핫한 뉴요커들 사이에서 운동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이지만 정말 핸섬 가이드들이 많았는데 몸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가이드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그 중에 50% 이상은 게일. 자, 이렇게 해서 JJ가 다녀온 이퀴녹스 호텔, 진정한 미국인다운 웰니스에 대한 집착이 느껴지는 그런 호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정말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퀴녹스 호텔에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그 부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거면 그 돈을 주고 굳이 룸서비스 메뉴 샐러드밖에 없는데 현지 짐에서 뭐 럭셔리하게 운동하는 기분 한번 나도 느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 좋은 경험이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또 꼭 다시 가보고 싶은 호텔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젤리니 여러분, JJ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를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